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신성 델타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자, 고가 18%까지 올랐다가 또 저가는 마이너스 1.53%까지 내려갔다가 현재 종가는 시간의 단일가로 넘어갔지만 7%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루 종일 좀 변동이 컸습니다. 자, 일단 부정적인 뉴스도 나왔고, 그리고 뜬금없는 테마주의 전체적인 상승, 그리고 이제 투자 경고 해제 최초 판단일이 이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죠. 자, 다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LK99 검증이 표준연 재현 실험에서 초전도성 특성이 확인이 안 됐다. 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왜인지는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사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면은 자, 국내 대학 등 연구기관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온 초전도체 LK99 시료를 일부 제작해서 실험한 결과 초전도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그럼 그 기관이 어딘지 봐야겠죠. 한국초전도 저온학회. 자, 여기서 끝입니다. 자, 얘네는 퀀텀한테 샘플을 제공받은 것도 아니고요. 한전공대를 제외하고는 퀀텀의 샘플을 받은 곳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퀀텀의 논문대로 해봤자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정황 근거들이 나왔고, 권영환 교수죠. 권 교수의 강의 중에서 직접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논문의 길이 제한이 있어서 반 정도밖에 기재하지 않았다라는. 자, 보면은 LK99의 논문의 제조 방법을 적용했다. 뭐 LK99 논문에 제시된 뭐 어쩌고저쩌고 과정 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 다 아카이브에 게재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논문의 절반 정도밖에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권 교수가 밝혔고, 그리고 이 논문은 권 교수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권 교수는 동시에 LK99는 이석배만이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검증이 뿐만이 아니라 해외 여러 기관에서 검증을 현재 재현해 보고 있는 것은 내 방식이다라고 권 교수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뉴스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진실은 딱 이석배 교수, 이석배 박사,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검증에 실패했을 경우 나락으로 간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김현탁 교수의 이메일 내용, APL의 논문은 언제 게재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답변 내용이 있었었는데, 자, 이거는 거기서 3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했었죠. 자, 당시로부터 3주면 추석 정도 됩니다. 그래서 9월 말이나 10월 초중순쯤 LK99에 대해서 좀 자세한 윤곽이 잡힐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급등이 나와줬는데, 자, 여러분한테 제가 투자 경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왜 올랐느냐, 검증위는 초전도성 확인 안 된다, 이런 뉴스를 내는데 왜 오르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자, 일단 크게 봤을 때 테마 전체가 상승을 했죠. 초전도체 테마, 뭐 서남이나 덕성, 파워로직스 등등 다 올랐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장의 핵심 테마로 남기기 위한 수급몰이죠. 이건 어떤 호재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테마주 강세를 유지하기 위한 제스처로 보입니다. 자, LNS 벤처캐피탈 관련 주건 LK99와 뭐 연관도 없고 기술 협력도 안 되는 서남, 덕성 등등도 다 올랐죠. 이건 테마주 수급을 노리는 상승입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경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기 편하게 네이버로. 자, 투자 경고. 자, 일단 최초 판단일이 9월 18일인데 내일이 15일이고 16, 17은 주말이죠. 그래서 다음 거래일 18일, 이 거래일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해제 요건을 살펴보면, 자, 일단 최초 판단일 9월 18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할 경우, 자,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판단일, 두 번째 조건, 9월 18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할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9월 18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일 경우. 자, 이 세 가지 조건들의 기준 가격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조건들의 모두 밑에 있어야 됩니다. 최초 판단일 날의 종가가.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일 전날은 9월 11일이고요. 그리고 15일 전날은 8월 28일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의 가격 9월 11일 종가 51,800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8월 28일의 종가 51,800원입니다. 똑같네요. 자, 첫 번째 조건은 60% 이상 상승할 경우였고 두 번째 조건은 100% 이상 상승할 경우였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계산기를 켜겠습니다. 51,800원 곱하기 1.6,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82,88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100%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103,600원. 자, 둘 다 현 주가와 갭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죠? 현 주가는 49,000원으로 종가가 마감이 됐고, 첫 번째 조건도 거의 뭐 100% 근사치고 두 번째 조건은 100%를 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 2번 조건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투경 해제가 달린 키포인트는 뭡니까? 3번 조건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자, 3번 조건 뭐였습니까? 판단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일 경우. 그러니까 최고가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판단일, 그러니까 9월 18일 날 15거래일 중에서 종가가 최고가인 자리를 찾고 판단일의 종가가 그 이하로 마감이 되면 그 다음날 투자 경고는 해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오늘과 내일 종가를 크게 띄우는 겁니다. 최초 판단일 전 거래일들에. 자, 판단일 날 15거래일 중 최고가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에서는 주가를 올리면서 투경을 뗄 수가 있습니다. 자, 좀 간단하고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자, 만약에 오늘 종가 이렇게 6.99% 상승에 마감을 했는데 만약에 내일 상한가를 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49,000원에서 상한가를 가면 63,700원이거든요. 자, 그럼 15거래일 중 최고 종가는 요 날이 되겠죠. 그 다음 날은 63,699원이어도 투경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1번 조건과 2번 조건은 이미 비켜갔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주가가 상승했고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라고 봅니다. 내일 있을 상승의 길에 여기에 물려있던 매물 소화를 해야 되니까. 방해 요소의 본전을 한번 줘서 차후에 생길 방해 요소를 미리 없애는 거죠. 미리 차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서는 그냥 횡보나 조정,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2거래일이 남았죠. 15거래일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중에서 최고가는 56,000원입니다. 자, 근데 현 주가가 49,000원이기 때문에 56,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약 14%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남은 요 2거래일에 별다른 변동이 없어도 14% 이상 상승, 그러니까 56,000원까지는 일단 열려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높은 확률로 주가가 오르면서 투경을 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투경을 뗄 이유는 상당히 많죠. 자, 오늘 테마주 전체가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윗꼬리 길게 달리면서 눌린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자리에 있던 물량들을 소화하고 내일 급등으로 마감한 뒤에 월요일에 상승하면서 투경을 떼려는 그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경우의 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자, 물론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2거래일이 남았는데
오늘의 종가 그리고 내일의 흐름, 내일 거래가 어느 자리에 동반되고 투심을 어느 쪽으로 유도하는지를 파악하면 경우의 수는 줄어들고 길은 하나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하는 경우의 수는 제가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자, 일단 투경이라는 것을 떼는 자체가 투심을 회복하고 이로 인해서 수급을 유도하기 위함인데, 가만히 있어도 투경이 떼지고 아무리 못해도 56,000원까지는 상승하면서 뗄 수 있는 건데, 이걸 막는다? 굳이? 투심을 오히려 위축시킨다는 것이 모순되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판단을 해서 따로 언급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중요한 것은 미리 예단하고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날 이때가 금요일이죠. 금요일이 가장 큰 힌트가 나오는 것이고, 이제 최초 판단일인 당일날 이때 주가를 어디까지 만들어 놓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날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금요일날. 그러면 56,000원이 투자 경고 해제 최소 요건이 될 텐데, 자, 그러면 55,000원 예를 들어서 요때 거래 동반해서 여기서부터는 막는지 그런 움직임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주도 주체가 투경을 의도적으로 때려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대응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신성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일단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단기 분할 매도 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좀 자주 강조드리는데, 자, 일단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리스크를 스스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수익을 챙겨가면서 물량도 간수할 수 있는 것이 분할 매매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대감이 살아있으면서 변동이 심한 초전도체 관련주인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아직 초전도체 참과 거진 여부가 완전하게 공식으로 발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매수도 쉽다는 점, 그래서 기대감과 일부 실망감이 공존할 때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반복해서 고수익을 챙기고 물량 간수도 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할을 전제로 매매하는 것은 신성 델타테크뿐만이 아니라 타 종목에서도 스스로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습관으로 길들이시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자, 그리고 작게 보면 분할 매매고 크게 보면 분산 투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여태 자료들을 조사하고 분석했던 것 정리해둔 파일입니다. 자, 여기에는 LK99 관련 특허 출원들, 그리고 LK99 분자 구조와 초전도체 관련해서 여러 데이터들, 그리고 초전도체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여러 정황 근거들이 여기에 다 담아 있습니다. 제가 싹 다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제 지난 영상들에 다 있는데 내용들이 못 찾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파일로 좀 정리를 해뒀고요. 많은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상단의 전화번호로 위에 보이시죠? 010-2764-3885번 여기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자료 공유 드립니다. 자, 그리고 초전도체 이슈 관련해서 일희일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보셔야 될 부분은 몇 개 없습니다. 자, 한정공대 입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아르곤 연구소, 그리고 에이필, 여기 세 개만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쓰잘데기 없습니다. 나머지는 긍정적인 것도 쓸모가 없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레시피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한정공대처럼 샘플을 제공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뉴스보다는 이거래일 남은 투자 경고 해제 최초 판단일, 그리고 투경 해제를 기준으로 주가를 어떻게 드리블을 하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자, 여기서 주도 주체의 의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맞게 물량 간수를 할지, 아니면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기고 잠시 소나기를 피할지, 길이 잡히니까 대응을 위한 대비책으로 내일 주가를 분석하면 되겠고요. 따라서 내일 분석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냐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계신데, 뭐 돈 줘야 정보 준다 그런 거 아닙니다. 돈 안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 날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자, 최초의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입니다. 자,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 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자, 최근에 추천드린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였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만한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 근거로는 자, 일단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정지가 다음 날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장이 마감되면 다음 날 매매 정지가 확실시 되는 거였죠. 자, 근데 마무리되어가는 과정 중에 장 마감 직전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 P&E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요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 후발주들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마감 직전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했기 때문에 다음 날 시초에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래대금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권유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 P&E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서남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수익의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음식을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2764-3885번이 제 전화번호인데 여기로 간단하게 이분처럼 숫자 2번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답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단기 급등 종목이었고요. 가치 투자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불리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첫째는 분할을 전제로 매매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분산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섹터 말씀드리고 관련 급등주 추천과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전반기는 작년에 이어서 2차 전지가 광풍이었습니다. 테만의 어떤 종목이든 급등을 해줬고요. 그래서 개인들은 2차 전지 종목들을 넣어놔야 할 것 없이 이것저것 매수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실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기대감의 급등세가 가팔했던 만큼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이제 거품이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데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숨고르기에 나섰던 2차 전지가 다시 질주하는 시점이 바로 23년 하반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동시에 아니다. 반도체가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현재 초전도체라는 변수도 좀 등장을 했죠. 자, 그래서 하반기 증시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 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하는 것이죠. 자, 물론 지금 관심은 초전도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금이 어디에 투입되는지, 반도체에 투입되는지, 2차 전지에 투입이 되는지, 초전도체에 투입되는지,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금. 이것을 파악하면 그 윤곽이 잡힌다는 겁니다.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 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몰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정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뭐 제약바이오라던가 뭐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